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 더 반갑네요. 아직 내신 기간이지만 더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봐 오늘 도치 마지막 수업 부사 어구 문두 도치로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사 어구가 문두로 가면 동사 주어 도치를 합니다. 조동사 도치가 아니고요. 부사 어구 문두 도치에 대한 핵심적 내용도 제가 첫 번째 도치 수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샘플 수업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주고 수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사 어구 중에 왜 주로 정말 다양한 부사 어구가 있죠.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소, 방향, 출처의 부사어구가 거의 대부분 도치에서 강조돼서 나갑니다. 도치 지문에서요. 그리고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치와 관계된 특히 부사가 나가는 그런 도치와 관계된 시험 문제에서 장소, 방향, 출처가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좀 혼돈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대명사 주어인 경우 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 주어인 경우 동사가 문두로 가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 어순으로 주어 동사 씁니다. 대명사 주어 동사요. 이 궁금한 부분들 오늘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동사 주어 도치죠? 예. 말씀드린 대로 부사어구 주로라기보다 거의라고 말씀드렸죠. 장소 방향 출처입니다. 장소 방향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표현을 보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이 출처에 해당되는 도치 부사어는 뭘까라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화면의 구성이요. 일단 첫 번째 부사어구 문두로 나가고 동사 주어 도치 요 개념 잠깐 설명할게요.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사어구가 문두로 나가서 동사 주어의 도치가 되는데 이유죠. 예, 도치를 시키는 이유.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굳이 왜 이런 어순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도치시켜서 말을 하거나 지문을 전달하려고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똑같이 거의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정말 부사어구를 강조하고 싶어서요. 해당되는 장소나 방향이나 출처에 해당되는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제가 보호도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긴 주어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보호도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이 그대로 부사어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의 내용은 뭐 거의 감이 잡히실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트로에서 왜 다른 부사도 많은데 굳이 장소, 방향, 출처라는 것이죠. 예, 요 세 가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 부사어구 동사 주어 도치 정의를 보시면 원래 동사 뒤에 위치했던 장소나 방향, 출처의 부사구가요. 문장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러면 주어 동사의 어순이 그대로 앞뒤로 바뀌어서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궁금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출처 일반적으로 부사고는요. 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preposition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둘 중에 하나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는데요. 자, 거의 대부분 부사 역할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전치사는요. 그래서 출처도 전치사하고 명사가 결합되는데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바로 from, out of, 어망입니다. 부터 뭐뭐 중에 이런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하고 명사 결합되면 자 바로 출처의 부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출처의 부사가 문 들어가면 어순이 동사 주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아까 제가 샘플 수업도 말씀드렸지만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란 사실입니다. 이 자동사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사어구랑 자동사가 어울리기 때문에
바로 조동사 도치가 아니라 동사 주어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조동사가 문으로 나가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 바로 볼게요. 문두 강조 도치 두 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 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장소, 방향, 출처의 부사어가 가면 동사 주어의 어순이다. 출처의 부사어구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from, 그 다음에 out of, 마지막으로 among.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 출처가 문으로 갔을 때 도치 문제 풀어낼 수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럼 도대체 장소, 방향, 출처의 부사가 문으로 가면 왜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동사가 딸려 나가냐는 거죠. 샘플 수업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네, 부사는 당연히 영어로 add verb고요. verb의 의미를 추가해주죠. 자동사에서 이때 장소, 방향, 출처는요. 이 자동사의 의미를 더 부과해주는 부사어들이고요. 그래서 장소, 방향, 출처 부사가 문으로 가면서 영어는요. 수식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표현끼리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이 장소, 방향, 출처가 동사를 수식하니까 가까이 동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가까이 두면서 어순이 동사주어 어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긴 주어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건 뭐 완전히 여러분들께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주어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뒤로 보내고요. 이 부사어구, 즉 자동사가 쓰인 문장의 주어도 얼마든지 긴 주어가 가능합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어민들은요. 짧은 주어를 선호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도치 문제를 접하시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어에 긴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장의 균형을 위해 부사어구를 문장의 앞으로 빼내는 그런 어순 도치고요. 요런 예문 또 궁금하시겠죠? 당연히 요 기본적 개념 설명하고 뒤에 예문이 나옵니다. 장소, 방향, 출처의 부사가 문 들어가고요. 긴 주어는 항상 주어 뒤에 수식어구나 관계대명사구가 결합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원어민들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면 아예 동사 뒷부분에 있는 그런 짧은 형태의 보어나 부사어를 문으로 빼고 긴 주어를 뒤로 보내는 것이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짧은 형태, 주어부 쪽이 짧은 형태, 비록 주어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짧은 형태. 그리고 동사 뒤에 긴 형태가 이렇게 오는 것을, 원어민들은 균형 잡힌, 그쵸? balanced structure, 균형 잡힌 형태라고 본다. 예. 다시 한번 또 강조드렸습니다. 보호도치에서 말씀드렸다. 요 세 번째가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부사어구 중에 다른 부사어구도 맞는데, 왜 부사어구 도치에서는 주로 장소 방향 출처냐는 거죠. Why? 해결하겠습니다. 이 이유예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이때 비동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존재동사예요. 있다 없다라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오다, 가다, 뛰다, 서다, 앉아있다, 뭐 때때로 sleep, 자다 이런 자동사들이랑 써요. 그러면 이러한 자동사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관계 맺는 게 장소이죠.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지, 어떤 장소로 가는지, 오는지, 뛰는지, 어떤 장소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뭐 어떤 시간에 서 있다. 뭐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장소와 더 어울리는 성향의 동사들이라는 얘기죠. 뭐 시간의 부사가 문제로 가도 도치를 당연히 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장소에 해당되는 표현들에 있어서 더 자주 사용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장소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방향일 때는 주로 가거나 뛰거나 오다 이런 표현에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예, 출처 같은 경우도 이런 출처에 뭐 존재한다든가 그렇죠? 예, 뭐 서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부사어구 문두강조 도치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와 어울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샘플 수업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타동사는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부사어구가 예를 들어서 강조됐다고 쳐요. 타동사라고 부사어구의 수식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사어구가 이제 문두로 갔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동사 주어로 도치시켜볼게요.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죠.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명사가 올 거고요. 핵심은 목적어, 타동사는 목적어를 찾는데 목적어가 뒤에 오고 목적어도 명사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사 뒤에 주어라는 명사와 목조라는 명사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있는 요 형태, 이 형태를 싫어해요, 원어민들은요. 도치를 시켰을 때 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거는 원어민들은 당연하게 바람직한 구조로 보는데 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도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온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타동사구에서는 부사구 강조 도치라는 게 없다. 네,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자 포인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문 보시면서 확실하게 부사구 문두 강조 도치 굳히겠습니다. 부사구 문두 도치의 다양한 예문들 또 확인할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두 가지 기억합니다. 보호도치도 마찬가지지만 부사어구 문두도치도 뒤에가 주어이기 때문에 부사어구 쪽에도 일단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요. 그 명사를 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단수 복수 수일시키시고요. 요거죠.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리시고 틀리시는 거. 대명사가 주어올 때는 정상어순입니다. 그렇죠? 예. he 하고 comes, came 이런 식으로 he stood, stands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오면 정상어수라는 얘기예요. 예, 예문들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 방향 출처 동사 주어인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주어가 길지 않고 짧은 경우에 진짜 장소 방향 출처의 부사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두로 내보내는 예문들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긴 주어에서 긴 주어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장소 방향 출처가 자연스럽게 문두로 나간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명사 주인 경우는 도치 안 시켰죠. 주어 동사의 정상호순이다. 이 세 가지를 예문을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요. Mary ran up the hill이죠. 일단 메리가 고유명사죠. 뭐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사구 도치에서는 대명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메리는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예, 방향의 부사가 나왔습니다. 자, up the hill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리가 뛰어간 곳이 바로 언덕 쪽이었다라는 방향을 강조하고 싶으면 up the hill이 먼저 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를 그대로 ran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그대로입니다. 이걸 혹시 조동사 도치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수준 있는 문제예요. up the hill did Mary run. did니까 동사원 유수겠죠. 어쨌든 뭐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자동사의 부사하고 문두강조 도치는 자동사에서만 쓰고 타동사는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요 자동사일 경우에는 그대로 동사를 부사어가 끌고 나간다고 했죠. 조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에 주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계속 자, 장소 방향 출처 동사 주어 형태예요. 짧은 주어 형태입니다. Beautiful flowers like stars stood here and there over the grass죠. 별과 같은 그쵸? 예, 꽃이 별과 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별과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자, 존재하죠. 서 있습니다.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투드는 이제 피어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저기에. over the grass. 그쵸? 잔디 위 여기저기에. 그럼 여기 잔디 위 여기저기에라는 요 어느 장소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두를 뺍니다. 너무나 고맙죠? 그냥 앞뒤로 바꾸세요. 예, stood 과거동사 그대로 썼고요. 주어가 뒤로 갑니다. 이것도 뭐 짧은 주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우선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고요. 장소의 부사구를 좀 강조하고 있네요. 요건 출처의 예도 봐야겠죠? A diamond her pendant was among the presents. 동사 was를 중심으로요. 주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사 주어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어떤 형태, 즉 하트, 다이아몬드인 하트 모양의 이 펜던트 목걸이죠. 그쵸? 이게 선물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어망이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출처의 부사어 어망, 그 다음에 from, out of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물 중에라는 요 출처, 이 선물이라는 요에서 출처가 돼서 다이아몬드의 목걸이가 있다.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치시겠습니다. 요 출처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among the presents 비동사는 그대로 앞뒤로 바꾸죠. 비동사도 역시 was가 왔고요. 주어가 뒤로 갔네요. 예. 출처의 부사구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소 방향 출처가 90% 이상이 부사하고 도치에 선언한다. 자, 긴 주어. 네, 긴 주어는 뭐 예문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The book that you lent me is here. 네, is란 동사, rent란 동사 두 개가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일단 접수서 확인해야겠죠. 동사 두 개니까 대시 있어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 읽습니다. 그럼 you lent me가 너가 나에게 빌려줬다죠. 렌트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미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고요.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요 더 북을 지금 you lent me가 꾸며주죠.
자, 이렇게 관계절이 오면서 무슨 문장이요? 죄송합니다. 무슨 주어요? 긴 주어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가 어떤 수식어를 받으면 원어민들은 이게 길다라고 보고 별로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면 불편해요. 어떻게든 좀 옮겨보고 싶어요. 앞을 짧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뒤에 here라는 부사가 있죠. 여기에 있어. 그렇죠? 내가 너에게 빌려준 책이 여기 있어. 아이고야 얼마나 바꾸고 싶겠어요. here라는 또 장소의 부사가 이렇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here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당연히 앞으로 보내고요. 긴 주어로 문장을 이렇게 뺍니다. 균형이 있는 문장 구조를 보고 싶어한다. 원어민들의 성격, 특징이다. 긴 주어 싫어한다. 짧은 형태의 꼴이 문장 앞쪽에 있길 바란다. 네,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대명사 주어가 올 경우는 어순 바꾸지 않습니다.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부사가 앞으로 가고 주어 동사의 순서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샘플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이유가 더 큰 거예요. 예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예문이 있어요. up the hill인데 똑같은 예문이죠. 다시 위로 올라 볼게요. 위에 있던 Mary라는 up the hill은 메리가 일반 명사죠. 그 도치시켰죠. 그런데 이 메리가 아니라 she잖아요. 미리 아예 도치시킨 표현을 지금 화면상에 띄웠는데요. up the hill하고 방향의 부사가 나갔는데 ran she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부사가 문제 나왔으니까 무조건 도치시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도치시켜. 아니에요. she, ran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맞아요. 자, 요번엔 here라는 단어가 있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어가 he죠. 또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대명사면 comes he가 아니죠. 예. comes he가 아니라 he comes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안 써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why?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짧아서요. 대명사 주어만큼이나 짧은 주어가 없죠. 당연히 뭐 고유명사 중에서 짧은 주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명사를 더 짧게 표현해서 대신해서 쓰는 명사니까 당연히 기본적 개념이 짧다라고 보는 거고요. 굳이 부사어가 문주로 나갔다 할지라도 주어가 짧으면 이 짧은 주어 원어민들은 뭐예요? 문장 균형상 주어가 짧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짧은 주어의 형태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she ran, he comes 이렇게 주어가 짧기 때문에 그대로 대명사 주어일 때는 쓴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자 이런 설도 있는데요. 대명사 주어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올 때는 강세가 요 동사 쪽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대명사 주어가 뒤로 가면 이 주어의 어떤 발음이나 소리가 제대로 들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그대로 원래 위치로 둔다라는 자 그렇게 주장하는 문법적인 학자들도 있는데요. 자 오히려 핵심은 이게 가장 바람직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원어민들은 균형 잡힌 문장 구조에서 주어가 짧은 걸 선호한다. 뭐 요 부분을 지금 요번에 도치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장시간에 도치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잘 도치 전 영역이 수업이 마무리되도록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 참여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수업만 하고 끝나지 않죠. 저는요. 도치 영역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엑셀사이즈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때 또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도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soon. Bye.